결혼하면 바로 퐁퐁당 당첨. 결혼할 때 반드시 걸러야 되는 여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경제관념 없는 여자. 나이 30인데도 자산 없고 모은 돈 없고 돈만 생기면 피부관리, 몸매관리에 열중해서 통장에 비어있는 여자는 반드시 피하세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면 내가 외벌이해서 이 여자를 먹여 살려야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의 경제관념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예요. 근데 여자의 경제관념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여자의 통장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여자의 통장 잔고 혹은 저축 잔고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연봉이 1억인데 물론 1억이라고 해도 복리후생을 포함해서 1억이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최소 350에서 400 이상인데도 10년을 근무했는데 통장 잔고가 비어있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여자를 사귀었다가 결혼 생각이 싹 달아난 남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자를 만나고 결혼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이 여자가 모은 돈도 없고 자산도 없고, 자산이라고 해봤자 경기도 쪽 외곽에 있는 정말 쌀 때 아파트 하나 사놓고 전세 하나 들어가 있으면서 잔고는 비어있고 뭐 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피부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느라 돈을 다 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각을 완전히 접었다고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이 30이든 40이든 이 통장에 잔고가 없는 여자는 경제관념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 만나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여자는 내 잔고 빵꾸 낼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관념은 결국은 부동산을 많이 샀느냐 안 샀느냐 이게 아니라요.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고, 내 통장에 돈을 어쨌든 간 시드머니를 모아서 무언가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돈을 모을 수 없는 여자는요, 경제관념이 없는 겁니다. 자, 결혼할 때 반드시 걸러야 하는 여자 두 번째는요, 결혼에 목숨 건 여자. 사실 자기 능력 있는 여자들은 결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특히 현명한 여자들은요, 결혼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말 인성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의 인성적인 측면을 많이 보는데, 결혼에 목숨 건 여자는요, 나하고 결혼해줄 남자를 찾고 돈 많은 남자를 찾거나 내가 결혼을 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결혼정보회사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왜 호황이었냐? 불황일수록 회사는 어렵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사 잘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회사가 위태로울수록 특히 여자들은 결혼을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지 않더라도 남자가 내 대신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의 직업, 연봉,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결혼에 목숨 겁니다.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은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일하기 싫어하는 여자, 혹은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이야, 직업 좋은 사람이야, 전문직이야, 요렇게 결혼이 트로피인 여자, 그리고 그 외로도 결혼 후 아이 낳고 싶어 하는 여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똑같은 게 뭐냐면, 결혼 후에 아이를 낳아도요, 직장에 못 갑니다. 적어도 3개월, 많게는 3년 동안은 아이를 키우거나 경력이 단절돼서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전문 직업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사무직, 결국은 똑같습니다. 결국은 육아휴직을 써서 3년간 혹은 1년간 직장에서 멀어지면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귀를 하더라도 그 일을 제대로 따라가기가 어렵고, 특히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아이 낳고 기르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게 편안해지거든요. 사람들은 원래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불편한 걸 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들 가운데에서 나는 무조건 일을 해야 돼, 나는 무조건 커리어를 쌓아야 돼 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하게 드물어요. 여성 리더십 강의를 15년 이상 제가 기업에서 했었는데요.
그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20년, 15년, 10년 이상 한 여성분들 중에 정말 나는 이 직장에서 뽕을 뽑고 정말 높이 올라갈 거야 해서 직장에 남아있는 경우들은 정말로 극히 드물었고요. 대부분은 생계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나면 회사에 복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맞벌이를 모두 희망하고 남자분들도 맞벌이를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결혼에 목숨 건 여성분들은 대부분 결혼 후에 일할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반드시 걸러야 하는 여자가 바로 결혼에 목숨 건 여자입니다. 결혼할 때 반드시 걸러야 되는 여자 세 번째는 바로 남자 월급이 500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여자. 사실 이게 은연중에 튀어나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월급 500을 받는 남자가 한국의 상위 몇 프로일까요? 의사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 연봉 1억이 실수령액이 550입니다. 사대본 모두 빼고 받는 실수령액이에요. 근데 500 이상 받는다라는 건 1억 이상 받는다라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연봉 얼마라고 얘기하냐면 연봉 얼마예요? 그러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모두 저 연봉 1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는 복리후생까지 포함해서 연봉 1억인 거지 실제로 현금으로 받는 건 350, 많아봐야 400, 500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500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극히 드문데 여자가 왜 남자 월급 500 이상을 달라고 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이건 역시도 숨은 의미가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다들 맞벌이를 해야 되고 월급 300을 받아서 이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어렵다는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벌이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남자 250, 여자 250을 벌거나 남자 300, 여자 200 몇십만 원을 벌거나 어쨌든 간 500 이상을 벌어야 둘이 먹고 살 수 있는 이 월급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일하기 싫으니 적어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500 이상 벌어야 되거든. 나는 일하기 싫으니 500 이상 벌어오는 남자를 만나야 되겠어 가 깔려있는 생각이 있는 여자가 남자 월급 500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그런 남자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나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를 하거나 남편이 나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 특히 내가 결혼 전에 200 이상 벌어왔는데 내 생활의 규모는 200이야. 그러니 네가 500을 벌어서 300으로 생활비하고 200은 내가 벌었던 것만큼 내 생활의 규모를 유지할 거야. 혹은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내 생활의 규모를 유지해야 돼. 카드값도 내야 되고 휴대폰비도 내야 되고 그 친구 만나서 용돈도 써야 되거든. 니 깔려있는 금액이라는 것. 그래서 남자 월급 500 이상을 바란다. 그러면 그 여자는 무조건 걸으세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나오고 정말 잘 맞아도 이 여자분하고 결혼하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자, 결혼할 때 반드시 걸러야 되는 여자 네 번째가 바로 공동명의 요구하는 여자예요. 이 공동명의를 요구할 때 기본 전제 조건은 나 50%, 너 50% 낼게 같이 공동명의 하자. 인정. 현금으로 너 50, 나 50 하고 대출금을 서로 반반해서 갚자. 그럼 그것도 인정. 이거는 공동명의 해도 돼요. 하지만 나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그리고 나는 조금이라도 보태지 않고 사실 3억짜리 집에 1,000만 원 보태놓고 공동명의를 요구한다거나 3억짜리 집에 2천만 원 내놓고 공동명의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반대로 똑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3억짜리 집을 했는데 여자가 1억 5천에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럼 공동명의 요구하면 들어주셔야 돼요. 왜? 결국은 3억 집에 1억 5천이 들어가서 그 반을 돈을 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공동명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집, 혼수, 등록세, 취득세, 대출까지 모두 총합을 반으로 딱 나눠서 서로 같이 감당하기로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1,000만 원 내고 3억 중에 1억 내고 공동명의 해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는 절대 걸르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여자들 있어요. 내 집도 아니면서 남자 집에 들어가면서 강남 살아야 돼요.
그럼 강남집이 최소 20억인데 최소 10억을 내든가, 적어도 남자가 강남에 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세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에 대한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 강남 살고 싶어요, 그 집에 세 사는 사람 내보내고 우리 거기 살면 안 돼요,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반드시 걸르셔야 돼요. 혹은 집은 꼭 남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남자 부모님이 집값을 보태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집값이 3억이나 5억인데 혼수 비용은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 많아봤자 5천만 원 내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개념이 없는 거니까 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거지근성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서 얻어내기만 하려고 하는 여성분들은 결혼을 해서도 결국은 그 근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걸러야 되는 여자 5번째는요, 반반 요구하는 여자. 집 살 때 나도 반 너도 반 해서 같이 감당하는 사람이 반반을 요구하는 거 인정이에요. 이 반 안에는 집값 그리고 혼수 비용 모든 것에 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댁에 가는 것, 처가댁에 가는 게 완벽하게 반반으로 하는 걸 요구한다면 이건 인정. 하지만 남자는 3억짜리 집을 해왔고, 혹은 시부모님이 돈을 보태줘서 5억짜리 집을 대출 끼고서라도 해왔는데, 남자 명의로 해왔는데, 나는 혼수 비용 5천만 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할 때 되니까 그래도 명절 때 반반 해야지, 추석 때는 너네 집에 가고 설날 때는 우리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반반을 요구한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서로 동등하게 가려면 동등한 투입이 있어야 되고, 동등한 요구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낸 집에 공동명의 요구하면서 명절 반반 요구하는 여자는 그냥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하면요, 인생이 고달파져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사실 딱딱 무자르듯이 반반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더 있거나 나보다 덜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결혼해서 함께 서로 만들어가고 배려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사실은 결혼 생활입니다. 너무 딱딱 잘라서 반반을 요구를 하거나 너무 딱딱 자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계산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배려해줬다라는 걸 알아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건데, 감사한 마음보다 더 먼저 남자는 집을 해와야 되고, 남자는 이걸 해야 되고, 나는 이걸 안 할 거고, 이게 목적이고,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해서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반드시 걸러야 되는 여자 5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보인다 그러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세요. 요즘에 SNS가 발달하면서 개념이 있다, 개념이 없다 중에서 개념이 없다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한다라는 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에요. 배려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공존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결혼 생활인데, 최소한의 개념,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배려,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요구만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보인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